경상남도 지사 후보 복지정책 토론회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토론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점에서 경상남도 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의 복지에 관한 철학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정책 어떤 그 추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약속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일부 사회도 여러 차례 그동안의 경과가 이렇게 거듭해서 좀 이렇게 소개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경남 사회복지협의회와 또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축이 되는 경남 사회복지 정책연대는 그동안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을 해왔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거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주요 우리 그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들이죠. 직능단체들로부터 정책 의제들을 우리가 제안을 받았고, 또 그것을 내부 토론회와 또 그 다음에 정책연구 TF의 정리 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가지의 핵심 의제와 또 55가지의 분야별 정책 의제들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의제들을 제안서에 저희가 오롯이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대 단체의 그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 후보자들께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는 바로 이렇게 개발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이 정책 의제들이 제8기 민선 경상남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그 복지 정책으로서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청중석에는 또 내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한 우리 사회복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모든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복지의 아주 유력한 담당자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이러한 오늘 논의된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지켜지는가를 여러분이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세 분의 후보님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님의 순서가 되겠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님, 그리고 정의당 여영구 후보님의 세 분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될 것입니다. 진행 방식을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시는 통상적인 후보자 초청 토론과는 좀 많이 다르고, 따라서 우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별로 약 3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먼저 한 10분간 각자의 복지 정책에 관한 비전과 구상을 발표하시게 되고,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연대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사회자를 통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 간 상호 토론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박완수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박완수 후보님은 창원시장과 제20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되셨으면 바로 이어서 약 10분간 후보님의 복지 철학과 비전 등을 담은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립니까?
예. 이걸 가지고 바로 할까요? 오늘 우리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일,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염동문 회장님하고는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로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 부족함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염동문 회장님께서 제가 도지사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한 자문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때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뭐 좋은 정책도 물론 보내주시고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 또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님들 전체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왜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도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거고 하는데 저는 우리 경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또 평생 경남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경남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한때 우리 경남이 굉장히 웅도로서 각 시도 중에 도의 위상이 굉장히 상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도의 위상이 많이 무너지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부분도 안 좋아지고 1인당 도민 개인 소득도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해서 보기가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도정을 맡아서 내가 이때까지 닦은 역량과 나의 경험을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신 우리 도민들, 나를 키워주신 우리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지사를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마하면서 내었던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나 또 SNS를 통해서 일부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오신 어려운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제가 내어놓은 공약들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저에게 제시했던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예비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이 부분 이외에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서 박한수가 도지사가 되면 이런 부분을 도정을 끌어가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예? 원래 한 10분간 저희가 이제 준비하신 연설을 아니 시간이 듣기를 30분밖에 없다 하는데 예. 제가 말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준비하기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질문을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다 얘기하시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메모해서 주최측에 주시면 후보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꼭 한마디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지역자료센터 협회장 정희창입니다. 네.
도지사님께서 이제 후보님께서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신다면은 우리 지금까지 법과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 24일 날 법안으로 채택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지방에서는 도나 또 시군에는 조례가 있고요. 그 법과 제도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이 정치를 하실 건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는 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 관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인가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책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우라든지 보수가 아주 약하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은 국가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치단체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결국은 뭐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처우도 아마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우리 경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에 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나 어떤 정책적인 제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좀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경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었을 때 우리 염동훈 회장님과 경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대표를 정해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우리 경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수의 향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기준에서 이 정도로 꼭 향상하면은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또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일정 부분을 더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에 몇 가지 우리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후화된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재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30년을 넘은 이런 노후화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시설들은 빨리 그 상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많은데 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접하신 바가 있으시며 또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에 건설된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설된 새로운 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벌써 한
거의 4,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원래는 정부에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자치단체와 그 시설 소유자가 사업자가 이렇게 부담하고 해서 분담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 보강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경남의 재정 사정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설 보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국 급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시설 전체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도 이제 공공시설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정부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민간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거의 뭐 과거에는 100%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설,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통해서 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해가지고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단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 설정, 그것에 따른 이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혹시 이제 보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공무원에서부터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신변상의 그 위해를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인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이제 수급자들로부터의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만드는 사전적 보장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상해를 받는다든지 폭력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위해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그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치단체가 100% 부담해야 될 것이고 민간 부분은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환경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적인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시설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건축물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 그 사업 책임자,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법령으로도 제정이 사업자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법령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우리 경남만큼은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네, 제도 부분과 물리적 환경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 부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으로 인해서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 여성 안전 연대 사업비, 그다음에 폭력 근절 관련 사업비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서 여성 권익 정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과 또 지방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혹 도 차원에서 이런 공백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정말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많이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하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각종 복지 서비스는 다른 조직에 통합을 하든지 오히려 더 확대 편성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은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개편이 있을 건데, 개편이 될 때 그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여성가족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은 전혀 없어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없다. 그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부처는 없어지겠지만 사업에 결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만약에 어떤 관련 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도지사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활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개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활 사례관리사를 이제 지역 편차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남에는 20개 지역 자활센터 중에서 7개 센터에만 관련 사례관리사가 배치되고 나머지 13개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자활을 전담하는, 자활 문제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가 자활 사례관리, 이제 사례관리라는 것은 나중에 그럼 따로 공부를 사례관리라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나 대상자를 케어하는 하나의 일종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활센터의 말씀이시죠? 사례관리사. 자활센터에. 자활 영역에도 있고, 사회복지 많은 영역에 소위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 영역에도 특히 자활 관련 사례관리사를 전면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재는 지금 7개만 배치되어 있고 20개 중에서 7개만 배치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3개에서 나머지 13개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럼 제가 볼 때는 의무 배치 사항인 것 같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건이 안 돼서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도가 관리하는 자활센터 같으면 업무적으로 당연히 사례관리사를 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지사가 되면 해결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례관리사가 없는 자활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센터가 제대로 자활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배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역시 나중에 직접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에 저희 사회복지정책연대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2명 이상을 인수위에 참여시켜서 정책 입안에 좀 이렇게 하나의 그 도움으로 삼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도청에 행정고시를 학교하고 도청에 개장부터 20대 중반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과장국장을 지내고 합천군수와 창원시장 지방행정을 내가 두루두루 우리 경남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 개장하면서 마지막 자리가 사회개장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를 총괄했던 부서였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그때하고는 상이 많이 지금 달라졌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구호를 처음 내걸었던 게 시작부터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구호를 내걸었고요.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청 행정 조직부터 일하는 조직으로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도청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기능보다는 과학 목표를 구성원들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서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혁신부터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되기 전하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사람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되고 나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만 박항수는 창원시장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진다 하면 제가 좀 정치인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웬만큼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때까지 정치인의 또 행정가로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도지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고 과연 근데 문제는 우리 영동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극을 좀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가 혼자서 도정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있고 그 공무원들도 같이 도지사하고 의지가 맞아 같이 들어가야 이게 팍팍 그냥 행정이 돌아가는 건데 도지사가 지시해도 공무원들도 안 따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인수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수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기 사회복지사 대표님들 한두 분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청 조직을 혁신하는데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나서 7일 1일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또 안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도지사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위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임입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저희들은 법인의 기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이다 보니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시설이나 제가 장기 요양 센터들을 찾아먹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곳에 와보면 시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가 기관을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 의견은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장기요양센터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좋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장기 요양시설에 지원도 민간 시설인데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을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은 법인은 들어가는데 개인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저는 아까 우리 지역 아동센터 처우가 꼴찌라 이런 말씀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경남의 잣대만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나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전국의 평균적인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기준을 일제히 한번 꼽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의 기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 물론 그 중에 보면 전국 기준보다도 평균 기준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것 같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국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일단 처우 개선하거나 하고 개인 장기 요양 시설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또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같이 개인 시설도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참고해서 도지사가 되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로 좀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도 협의회가 있으시잖아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저희 측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후보자 측에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이렇게 성장에 너무 중심을 두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제대로 국민으로서 또 정부의 당연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행복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도지사가 되더라도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입장을 또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정이나 재정이 흘러가는 범위 안에서 재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시려고 우리 도민들도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